우선 앞에 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플로 어떻게 하는지. 수업 페이지는 얘로 변경된 거 인지하고 계셔야 하고요. 여기 링크 걸린 거에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로그인이 돼 있다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리플 로그인이 돼 있다면 이런 창이 뜰 건데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왼쪽에 메뉴 여셔서 크리에이트 리플 하신 다음에 똑같아요. C 언어 선택하시고 일단 크리에이트 리플 하시면 C 언어 환경에서 얘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뜰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콘솔 쉘 마크다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콘솔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밑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얘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죠. 스튜디오랑 똑같아요. VS랑 똑같아요. 대신에 여기서는 컨트롤 F 또는 F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라는 거. 컨트롤 엔터 하시면은 이 녀석 단축키니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열어드리면 정답이 들어있네. 문제를 열어드리면 여기 쇼 파일스에서 이 파일스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복사하세요. 이 전체 문제를 복사하신 다음에 방금 만든 이 리플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 A, 컨트롤 V 하시면 덮어쓰게 되겠죠, 바로. 네. 여기서 문제 조건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서 실행 결과가 여기 잘 나오면 되는 건데, VS 코드, 다시 VS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상관없는데, 이 리플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리플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우선 알고 계신 대로 하시면 되고 네, 얘도 사용법은 뭐 간단해요. 여기 얘 클릭하시면은 여기다가 이름 지정해서 이게 뭐냐 할인 문제 시언어 할인 문제 라고 해서 이제 다른 곳 클릭하면은 얘가 따로 저장을 해요. 저장한 거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이리플스 보시면 방금 문제가 들어있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다 있으니까 어차피 문제가 다시 풀어보고 싶으시면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이제 하나 띄워 놓으신 다음에 하나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또는 여러 개 띄워 놔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 띄워 놓으시고 얘를 연습장처럼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붙여넣고 그 다음 문제는 뭐 다시 연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트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어도 되는 거니까 네, 굳이 저장할 필요는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개념은 좀 건너뛸게요. 개념을 건너뛰고 문제 시작. 네,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이렇게 들어있고 출력 대시처럼 출력이 돼야 한대요. 그리고 이 조건은 딱히 이런 말이 없어도 구현 시작이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만 손대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건데 변수를 배우셨을 테니까 일단 스캔F 하시고 됐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문제는 이 조건에 따라서 출력이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할인 대상입니다.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예상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그냥 이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여기에 뭐라고 나올까요? 일단 얘는 나올 거고요. 맞죠? 얘는 출력이 아니니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거 스캔F 때문이죠. 얘가 뭐 하는 애예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녀석이잖아요. 맞죠?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입력을 하기 전까지는 얘는 여기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잖아요. 맞죠?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지금 걸린 상태죠. 여기 왜? 스캔F 때문에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입력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캔F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은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입력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입력을 하면은 제가 입력한 이 5는 여기로 간다. 그거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여기는 이 ag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앰퍼샌드, 이 엔드 마크, 앰퍼샌드라고 하거든요. 앰퍼샌드. 얘는 무슨 뜻이에요? 주소죠, 주소. ag의 주소입니다. ag의 주소.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ag의 주소입니다. 얘가 뭐였어요? 예. ag라는 변수를 만든 거잖아요. 맞죠? 얘는 몇 바이트일까요, 그럼? 4바이트죠. 어떻게 알았어요? 인트니까. 이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료용이라고 이제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죠? 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인트라서 4바이트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초반에 많이 연습을 다시 좀 많이 봐놓으시면은 나중에 좀 편해요. 이거는. 네, 이것도 자주 봐주세요. 여기 들어있어요. 자료형. 여기 인트라서 4바이트였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진행을 한 뒤에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보니까 출력이 이렇게 나왔네요. 할인 대상이다 아니다 둘 다 나왔어요. 일단 줄바꿈은 아시죠? 이거는 줄바꿈. 줄바꿈은 아실 건데 자 하나 더. 제가 여기다가 뭐 ABC라고 썼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왜 안 돼요? 이상하죠? 영살이라고 들어가죠. ABC는 왜 이상하게 들어가요, 그럼? 제가 ABC라고 입력한 거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제가 ABC로 입력한 거는 스캔F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ag의 주소에다가 넣고 있는 거예요. ag의 주소에다가 ABC를 넣었어요. 근데 왜 0이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자, ag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이거? 정수밖에 못 들어가죠. 누구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인트 때문이죠. 그죠? 인트는 뭐예요? 정수 담을 그릇이다 하는 거잖아요. 정수 담을 변수로 age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문자를 넣고 있으니 얘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정수랑 문자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지금 이런 경우도 하나 있는 거고. 자, 얘가 그냥 출력이 되면 안 되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떤 조건에 맞게 출력이 되면 되는 거죠. 얘네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거를 좀 많은 버전으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 그냥 바로 얘를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옮겨놓고 얘를 직역하는 거예요. 나이가 19세 이하 그리고 또 나이가 60세 이상이죠. 여기는 뭘로 엮어야 돼요? 우어죠. 우어. 파이썬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우어는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얘는 버티컬 바라고 좀 키보드마다 위치가 좀 달라요. 외국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왼쪽에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보여드리자면은 화상 키보드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보통 이 백스페이스 왼쪽이나 밑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키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얘예요. 이해되시죠? Shift 누르고 이 원 표시 요거 키보드에서 찾으시면 얘는 이제 뭐뭐 또는 이런 뜻이죠. 이거 혹시 하셨나요? 엔드 우어 안 했어요? 엔드 우어 기억 안 했어요? 네. 얘가 이제 왜 우어냐 이거나잖아요. 한글을 직역하면은 얘는 또는이라는 거죠. 이하 또는 이상 뭐 이런 거잖아요. 60세 이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하 이고래요. 얘는 그리고죠. 그리고 19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이랑 19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은 다른 거잖아요. 맞죠? 이고면은 n% 두 개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어일 때는 버티컬 바 두 개, 이거나 할 때는 우어, 이고, 그리고죠. 그리고는 n% 두 개를 써주면 되는데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이하 이거나가 맞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왜 이하 이거나일까요? 왜 이거나일까요? 왜 이고면 안 될까요? 얘는 그죠? 물리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19세, 60세 있어요. 19세 이하래요. 60세 이상이래요. 그죠? 근데 그리고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수는 없는 거죠. 그죠? 19세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수는 애초에 없는 수잖아요. 그죠? 둘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나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19세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수는 애초에 없으므로 네, 이런 것도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논리 문제니까 이거는 그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우어와 엔드의 차이인데 얘는 보통 어떨 때 쓰냐? 조건이 총 몇 개예요? 두 개죠. 조건이 두 개란 말이에요. 조건이 두 개 이상을 엮을 때 이 두 녀석의 이제 이 두 조건의 충족 관계를 얘가 정해주는 거죠. 보시면 시언어에서 참은 뭘로 표현한다고요? 1이죠. 그죠? 거짓은요? 0이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15살이래요. 나이가 15살이래요. 그러면 이 1번 조건이랑 2번 조건의 대입을 각각 해봤을 때 1번 조건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죠? 2번 조건은요? 거짓이죠. 근데 얘가 뭘로 묶여있어요, 지금? 그리고로 묶여있죠. 이럴 때 이 연산의 결과는 1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 조건이 엮여 있을 때 5어로 묶여 있으면은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이 연산 결과는 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참이거나 얘가 참이면은 얘는 참이다 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둘 중 하나가 참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참인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엔드로 엮여 있대요. 엔드로. 얘는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그리고죠. 그리고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어야 얘는 참이다인데 지금 어때요? 둘 중 하나만 참이죠. 그러면 얘는 거짓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1과 1이 다시 참과 참이 엔드로 엮여 있다. 얘는 뭘로 된다고요? 참. 1과 0이 엔드로 엮여 있다. 얘는 뭐예요? 거짓이죠. 0과
0이 엔드로 연결했다면 얘는 거짓이죠. 둘 다 거짓이잖아요. 이거는 둘 다 거짓인 경우잖아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둘 다 거짓이라는데 어느 하나도 참이 아니라는데 얘는 당연히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어인 경우를 잠깐 볼게요. 5어인 경우 얘는 뒤집어도 똑같겠죠. 0, 1이어도 똑같은 거예요. 1, 0이 아니라 0, 1이어도 똑같은 거예요. 5어인 경우 1과 1이 5어로 엮여있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참이죠.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엔드랑 5의 차이는 이게 답니다. 엔드랑 5어 둘 다 참이어야 결과가 참이고요.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결과는 참입니다. 아시겠죠? 네,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까지는 풀어드리고 이 다음 문제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건을 제가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줬어요. 이때는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할인 대상이죠. 맞죠? 이게 맞겠죠? 자, 그럼 제가 이걸 실행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나올까요? 어디서 멈출까요? 얘는 얘를 스캔F에서도 멈추겠죠? 그죠? 제가 15살이래요.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두 개 다 출력이죠. 왜? 얘는 조건에 갇혀있지 않으니까 그냥 출력이 맞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22살이래요. 뭐가 나올까요? 얘만 나오겠죠. 얘만 나오죠. 얘만.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제가 22살이래요. 그럼 22가 어디로 간다고요? AG로 가는 거죠. 이제 그죠? 이때부터 AG는 22라고 취급당하게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22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얘는요? 거짓이죠. 둘 다 거짓인데 5어로 엮여있다? 얘도 어쩔 수 없이 거짓이죠. 그죠? 거짓이면 이 안쪽이 실행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실행이 안 될 거고, 얘는 그냥 출력이니까 조건이 안 걸려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얘를 또 하나 엮어주자면 조건을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나이가 19세 이상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하, 맞죠? 이 조건의 반대, 이 조건의 반대. 얘가 뭘로 엮여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가 맞겠죠. 그리고. 그죠? 근데 이거는 과연 잘 나올까요, 여러분? 뭔가 오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오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쵸? 만약에 나이가 19살이래요. 나이가 19살이래요. 그러면 얘는 잘 안 나오죠. 그죠? 왜 안 나와요?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얘가 포함 관계잖아요, 지금. 맞죠? 19를 대입해봤을 때 얘도 참이고요. 얘도 참이잖아요. 그죠? 얘는 초과 미만이 맞겠죠. 또는 이렇게 하기 싫다면은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고요. 뭐 60세 50%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맞죠? 어차피 정수니까 실수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하기 싫다면 얘만 빼주면 되는 거고요. 미포함 관계니까요. 그러면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잘 나올 텐데, 제가 만약에 19살을 입력을 해도 할인 대상이다. 그는 뭐 60살을 입력해도 할인 대상이다 라고 잘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 조건에 걸리는 거니까. 얘는 이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는 게 뭐냐면, 얘를 하나 2번. 왜 길다고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얘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얘는. 사실 지금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판별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판별만 하면 돼요. 저희는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 체크를 2번 하고 있는 거죠. 총 4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왜냐면 제가 나이를 입력을 했어요. 나이가 15살이래요. 자, 그럼 여기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실행이 되겠죠. 얘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C언어 이 컴파일러가 얘를 판단을 해야 돼요. 우선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실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행을 해야 판단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얘는 실행이 될 거고 얘는 실행이 될 거고요. 맞죠? 나이가 15살일 때. 그럼 이 결과는 뭐예요? 이 결과, 이 2가지 연산을 한 결과, 얘는 1이고 얘는 1이죠. 1과 1이 5어로 엮여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다시 얘는 1이고 얘는 0이죠. 얘는 0이죠. 0이죠. 얘는 거짓이니까요. 15살이면. 근데 얘가 5어로 엮여 있어요. 이 결과는 3이죠. 1이죠. 1. 맞죠? 그럼 여기는 실행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때서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연산을 총 몇 번 했어요, 지금? 얘 먼저 체크해보고, 그 다음 얘 체크해보고, 이 1, 0을 체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5어로 엮여 있으니까요. 그죠? 이 판단 결과를 가지고서 이 안쪽에, 이 조건문의 안쪽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이 얘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이제 참이 나와버렸어요. 얘는 실행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얘는요? 됩니다. 얘를 실행해봤더니 결과가 뭐예요? 나이가 15살일 때 거짓이고 얘는 참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연산 결과는 뭐예요? 그리고요. 0과 1이 그리고로 엮여 있어요. 그럼 거짓인 거죠. 둘 다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한 번 더 해야겠죠. 이 0과 1을 AND로 엮는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0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문 배우셨을 때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 조건이 참이어야 이 안쪽이 실행된다. 맞죠? 그러면 얘는 볼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전 true. 얘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죠. 조건 자체가 필요가 없죠. 왜? 이 녀석 아니면 이 녀석이니까. 지금 이지선다 문제잖아요. 할인 대상이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맞죠? 여기 얘한테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럼 할인 안 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조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조건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이러면 실행이 어떻게 될지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 화면만 보시고 나이 뭐 15살, 뭐 22살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해 보신 다음에 어떻게 실행이 될지, 실행이 어디가 될지. 자, 나이가 15살이래요. 제가 AG한테 이제 15를 입력을 했어요. 제가 15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실행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실행 결과는 참이고 얘는요? 거짓이죠. 근데 5어로 엮여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참이죠. 그럼 이 안쪽이 실행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실행을 해요, 안 해요? 얘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여기서 이미 정답이 나와버렸으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한 덩어리의 조건문이잖아요. 맞죠? 제가 여기 else if라고 써줬죠. 그죠? 얘는 실행을 안 해요. 왜? 얘네들은 지금 양립할 수 없는 사이예요. 뭐 오류 메시지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incompatible type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둘 다 참일 수 없어요. 둘 다 동시에 참일 수가 없어요, 절대. 여기서 지금 정답이 나와버렸으니 얘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한 거랑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방금 제가 한 거. 버전 3으로 할게요. 버전 3. 방금 한 거. 이렇게 했었죠. 2번이랑 3번 차이점. 잘 보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15살이에요, 제가 지금. 15살. 그럼 방금 했던 거 똑같아요. 얘는 실행이 될 거고요. 그죠? 얘 한 번, 얘 한 번, 둘이 연산 한 번 돼서 참이 나오면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여기서 정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else if로 엮여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실행을 하겠죠. 이 안쪽에 3번 총 3번 하고 얘는 참이죠. 참이면 얘는 조건 뭐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아예 보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 정답이 나왔으니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22살이에요. 제가 22살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거부터 잘 볼게요. 22살이에요. 실행되고요. 실행되고요. 맞죠? 실행되고 실행되고 둘 다 거짓이니까 얘는 실행이 안 될 거고요. 그죠? 얘는 실행되고 되고 둘 다 참이니까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겠죠. 22살이니까요. 맞죠? 근데 잘 보세요. 22살이에요. 얘는 실행이 되나요? 얘는 실행이 될까요? 실행을 하겠죠.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맞죠? 얘가 맞는지 틀린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체크를 해봐야 돼서 얘도 실행이 될 거예요. 얘는 거짓이죠.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얘 결과는 거짓이죠. 이 안쪽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체크를 할까요, 말까요? 얘는 하죠. 얘는 하죠. 왜냐? 위에서 정답이 안 나왔으니 해봐야 되는 거죠, 얘는.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얘는 어때요? 얘는 체크해요, 안 해요? 하겠죠. 하겠죠. 22 대입하면 둘 다 아니에요. 그럼 얘는 체크할 게 없죠, 애초에. 세 가지 차이 아시겠나요? 세 가지 차이. 얘는 지금 무식하게 다 보고 있는 거고
얘는 그나마 1번 아니면은 뭐 2번인 것 같은데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고, 얘는 1번 아니면 무조건 2번이잖아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else if로 엮어주느냐, else로 엮어주느냐, 아니면 그냥 if. 얘네들은 지금 독립적인 관계고요. 얘네들은 지금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 나온 if문이랑 이 else랑 else if.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걸 안 넣어줬네. 또 있나? 여기 있다. 22살이다 뭐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어서 좀 쉬었다가